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고의적 분식회계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증선위가 대표이사 해임 권고 및 과징금 80억 원과 함께 회계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되면서 주식 거래가 즉시 정지됐습니다. SK E&S가 자회사 파주 에너지 서비스의 지분 49%를 태국 기업에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거래는 신규 설립 예정인 여주 천연가스 발전소와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SK E&S는 지분 매각 후에도 파주 에너지 발전소의 최대 주주로서의 운영을 전담할 계획입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3분기 누적 순이익이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 1, 2위인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모두 10%대 감소율을 보인 가운데 폭염과 태풍에 따른 자동차 보험 손해율 상승이 누적 순이익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업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양시장은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장 초반의 상승세를 지켜가지 못하면서 하락 전환이 된 상황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일단 하락으로 출발한 상황 속에서 상승으로 전환시키면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장쪽에는 어제장 하락했었던 상승으로 마감이 됐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마무리가 된 가운데 장 마감 이후에 결국엔 오후 4시 30분경 한국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히면서 매매 거래를 즉시 정지시킨 상황입니다. 자, 이 재료가 일단 장 마감 이후에 나온 재료이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 대해서 우려감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15% 하락한 2068.05에 장을 마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12% 상승한 671.56에 장을 마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반면 외국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기관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SK하이닉스 연일 하락세 이어갑니다. 삼성전자는 44,100원에, SK하이닉스는 74,400원에, 그리고 셀트리온은 오늘 반등하면서 3.74% 상승한 208,000원에 장을 마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확인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신라젠 모두 반등에 성공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62,600원에, 신라젠은 69,1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장 정석투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장은요, 봉투선생 이강민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장 마감 이후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선 좀 하한가를 기록한 상황에서 4시 30분에 정지가 된 상황인데 이 이슈들 많이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사실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제대로 거래가 조금 됐으면은 좋았을 텐데, 어느 정도 조금 예견할 수도 있었던 그런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사실 그 반반이었지 않습니까? 50대 50이었는데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뭔가 그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 굉장히 위험한 그런 결론이 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런 설명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제약업종이나 이쪽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내일장 이후에 어떤 그런 흐름들을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어떤 그 위험이
확실하게 회피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은 역시 보수적인 관점에서 조금 조심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오늘 그런 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장 마감 이후에 나온 재료이기 때문에 내일장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우려가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또 마지막 코너죠. 내일장 전망에 대한 시간 함께 알아보면서 그 시간 안에서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봉주 선생님과 함께 1시간 동안 이어갈 텐데요. 1교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의 1교시는요. 업종의 이해 시간입니다. 자, 1교시 통해서 업종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구분과 구별에 대한 부분도 좀 알아가실 텐데요.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또 어떤 업종을 배워볼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투 선생님, 오늘은 어떤 업종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코스피 건설업입니다. 건설업 018번이죠. 그래서 건설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건설업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을 때는 관심이 또 굉장히 많은데요. 어쩔 때는 또 관심이 크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최근에는 아마 관심이 좀 많으셨을 겁니다. 대북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관심이 있었을 그런 업종인데요. 건설업종의 어떤 그 특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건설업의 그 특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코스피의 개별주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형 우량주들이죠. 뭐, GS건설이라든지 대림산업, 대우건설, 이런 그 건설사들 빼놓고는 개별주 같은 움직임을 보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 빠른 움직임, 그 등락이 큰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는 그런 특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상대적인 그 저평가라고 하는 건 역시 다른 업종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저평가되어 있다는 건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소외되어 있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소외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그런 업종이 또 건설업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과 유사한 성격의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과 유사한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코스닥의 테마주나 개별주처럼 굉장히 그 움직임이 크다는 거죠. 그 어떤 움직임들을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건설주들 중에서 이슈를 가지고 한번 움직였을 때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리고 등락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게 바로 건설업종이기 때문에 어떤 테마나 이슈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는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면서 좀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코스피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역시 주변업, 코스피에서 영원한 좀 주변업종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시가총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절대로 주도업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장의 지수나 이런 흐름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그런 업종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업종에 있는 업종들의 특징이 있죠. 그 주도업종이 가고 나서 그 이후에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가 움직이고 또 주도업종이 움직이고 그리고 나서 천천히 접근을 해도 되기 때문에 너무 서둘러서 접근할 필요 없는 업종이 바로 코스피 건설업이다. 그리고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이죠. 그래서 건설업종 자체가 그런 흐름이다.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 정책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정부의 어떤 성향이나 성격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은 정부가 건설이라든지 부동산 이런 쪽의 어떤 그 활성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을 했을 때는 이 건설업종이 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정부의 어떤 그 성향이 그렇지 않았을 때는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는 거죠. 이전 정권이었었죠. 박근혜 정권 같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굉장히 좀 그 폈던 그런 상황이죠. 최경환 부총리가 그때 그 건설업종의 건설업황에 어떤 그런 붐을 일으키는 그런 정책들을 폈었는데 당시에 건설업의 업황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그리고 또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을 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 건설업종이 갈 수 있는 거죠.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현 정부는 어떻습니까? 부동산 경기 그 어떤 그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부동산 쪽이 계속 압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역시 주가의 상승, 업종의 상승에는 좀 제한적으로 작용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일이 됐을 때 가장 대박이 날 수 있는 업종이 바로 이 건설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건설 자체가 건축과 토목을 합친 겁니다. 그래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어떤 주택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업종이 바로 이 건설업이다.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그 대북 테마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과 그렇지 않은 종목들을 좀 구분해서 접근하시면은 무난하다. 이 정도로 특징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업종 지수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업종 지수를 보면은 건설, GS건설부터 화성산업까지 쭉 종목들이 나열되어 있죠. 그래서 이 주요한 종목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S건설. GS건설은 크게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기업이죠. 그리고 HDC는 HDC, 현대산업개발이 최근에 기업 분할이 됐어요. 그러면서 HDC, 알컨트로스, HDC, 현대산업개발 이런 식으로 좀 분할이 됐는데요. 어쨌든 그 지주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면세점을 운영하는 그런 그 호텔신라와 같이 면세점을 운영권을 획득을 했죠.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그런 기업이고요. HDC, 아이컨트롤스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 그 IT 서비스 관련한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에서 짓는 아파트에만 그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은 주택에 있어서 강자 중에 하나죠. 그래서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기업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계룡건설은 한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재무적으로 조금 안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지금은 조금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긴 합니다만 과거처럼 그런 흐름은 아닙니다. 다만 이 기업 흐름이나 이런 것들, 사업 흐름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개별주로서 좀 중기 투자할 만할 때 그때는 계룡건설 정도는 좀 노려볼 만하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금호산업 같은 경우에는 금호그룹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었죠. 그런 흐름의 영향을 좀 받았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개별주로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좀 기억을 해두셨다가 어떤 그 움직임이 있을 때 또 어떤 테마를 가지고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좀 개별주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까뮤ENC라든지 또 남광통업 그리고 쭉 보시면 동아지질 이런 종목들은 거의 테마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범양건영, 삼부토건, 사모개발 이런 종목들은 거의 개별적으로 이렇게 테마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역시 건설주 중에서는 가장 안정성이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편한 세상 브랜드로 어마어마한 그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잠시 후에 차트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건설 역시 그 푸르지오 브랜드를 가지고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정적인 그 기업들, 대기업들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쭉 보시면은, 일성건설이 있고요. 지능기업, 이런 기업들은 가끔 한 번씩 이렇게 탄력이 붙었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능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주가가 움직일 때 지능기업, 그리고 이 우선주들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능기업이 움직임이 있다 그랬을 때는 우선주를 곧바로 접근을 했을 때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흐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태영건설은 SBS의 모회사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최근에 주가도 굉장히 강했었는데 이제 조금 조정을 받고 한계에 온 그런 흐름이고요.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발전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전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건설은 유명하죠. 너무나 그 안정성이 뛰어나고 사업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사실 최근의 흐름은 테마주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좀 약간 좀 안타깝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안정적인 그런 안정성이 뛰어난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들을 그 관심 종목에 모아놔봤는데요. 이 건설업종은 같이 이렇게 한 번씩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건설업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같이 모아놓고 살펴보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주요한 기업들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건설인데요. 현대그룹에서 떨어져 나왔다가 결국은 지금 이제 현대차그룹에 다시 돌아왔는데요. 이게 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 보시면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량한 기업인데 사실 개별주처럼 움직이는 게 조금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언젠가 건설업종이 제대로 움직임이 있을 때는 이 현대건설도 우량한 기업을 찾았을 때는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그런 기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전 KPS, 한국전력이 최대 주주로 있죠. 한국전력공사 그룹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뭐 발전설비, 운전, 정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부침 없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영건설은 SBS의 모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실적 흐름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최근에 뭐 공사가 좀 미뤄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워낙 기업 흐름 자체가 좀 안정적으로 가는 그런 흐름이고요. 다만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좀 한계에 와서 꺾이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성건설, 대우건설을 먼저 보겠습니다.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역시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죠. 실적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푸르지오 브랜드를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쉽게 흔들릴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다만 그 건설사들, 대형 건설사들, 특히 이제 GS건설까지 과거에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저가 수주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많이 좋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GS건설도 한때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어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는 게 아니냐 그렇게 걱정할 정도로 좋지 않은 흐름이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극복하고 좋은 흐름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안심권에 들었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만한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자,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편한 세상 브랜드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 이 정도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산업개발은 아파트 브랜드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역시 사업적으로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다만 우량 건설사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종이 갈 때는 이 현대산업개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정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로 조금 더 확인을 하겠는데요. 건설업종은 최근에 역시 대북 테마로 움직여서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2007년 이후에 거의 움직임이 별로 없습니다. 상당히 움직임이 좋지 않죠. 한때는 대중주로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그런 업종인데요. 좀 안타까운 흐름이고요. 굉장히 좋았던 흐름을 보였던 게 역시 98년도 IMF 당시죠. 그 IMF가 발생을 하고 굉장히 크게 하락했다가 단기에 엄청난 폭등을 보였었던 흐름입니다. 당시에 대중주들이 엄청나게 좋았었어요. 건설이라든지 은행, 증권 이런 업종들이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언젠가는 이런 흐름을 한 번쯤 보일 만한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그리고 역시 통일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생겼을 때는 1순위로 갈 수 있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그런 부분에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대림산업을 보시면은 이 편한 세상 브랜드가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치면서 굉장히 주가에 엄청난 그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98년도죠. 1347원까지 떨어졌던 주가가 20만 원까지 갔어요. 150배 정도 간 거죠. 어마어마한 주가의 흐름을 보였던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안정적으로 지금은 주가의 흐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정말 그 바닥에서 건설주를 매수를 하려고 생각을 했을 때는 대림산업이 그나마 가장 안정적으로 접근할 만한 그런 기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GS건설은 역시 2007년이 고점이었었죠. 그리고 나서 건설업종의 어떤 전반적인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동안 침체되어 있었어요. 건설주들이 이렇게 쭉 침체된 흐름이 있었죠. 업황 자체가 국내에서는 괜찮았지만 해외에서 저가 수주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흐름 자체가 이렇게 좋지 않았었는데요. 이제는 어느 정도 회복하고 조금 반등을 했죠. 그리고 최근에 건설업종이 조금 움직이면서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업황 전체적으로 그런 흐름이고요. 지수가 꺾이면 결국 같이 꺾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좀 기억하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태영건설인데요. 태영건설을 보면은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다른 건설사들이 좋지 않았을 때도 흐름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갔었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성장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반등의 한계에 왔다. 그리고 뭐 최근에 또 그 건설주들이 경력주로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런 흐름에 영향도 받았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좀 한계에 오고 꺾이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역시 과거와
현대와 같은 대중주의 그런 흐름을 보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언젠가는 워낙 또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지수의 저점에서 반등할 때 한 번 정도는 좀 매수를 시도해 볼 만한 그런 흐름이다. 다만 지수가 가고 나서 그 이후에 천천히 접근해도 된다. 왜냐하면 주도 업종이 아니고 주변 업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요한 종목들에 대한 적정 주가를 살펴보시면 역시 거의 이 저평가되어 있는 흐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종 자체가 워낙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주가의 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은 중기로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업종이 바로 이 건설업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오늘 건설업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업종의 이해 시간을 통해서 배워본 업종은요, 건설업종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정책에 또 민감한 업종이기도 하고 정부 성격이 흐름을 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부동산 경기와도 연관되어 움직이는 업종이기 때문에 다양한 업종에 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부근에서는 대북 테마와 그리고 대북 테마가 아닌 업종 안에서의 종목을 좀 구분을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건설업종 같은 경우 특히나 움직일 때는 뭐 동일하게 함께 좀 움직이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또 다 같이 묶어놓고 함께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1교시 업종의 이해 시간을 통해서 배워본 업종은요, 건설업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2교시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2교시는요, 종목 현미경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 1교시에는 업종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설명을 도와드렸고, 이 종목 현미경 시간을 통해서는 각 종목에 대해서 더욱더 심도 있는 분석과 앞으로 또 관심주로 살펴보실 만한 종목들도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종목들 만나볼까요? 봉주 선생님, 오늘 종목들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도 두 종목인데요. 첫 번째는 LNK바이오, 두 번째는 대성창투입니다. 먼저 LNK바이오인데요. LNK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8월 24일이었었죠. 당시에 종가의 매수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시호가에 매수를 한 그런 상황이었었죠. 1차 매수가는 9,750원, 그리고 다음날 2차를 9,250원 이렇게 제시를 했었는데요. 평균가가 9,500원이죠. 그래서 종가 매수가 됐었고요. 9,700원, 750원 매수가 된 이후에 선절 5%, 수익은 20%, 단기로 노려보자 이렇게 추천을 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결국은 9월 13일이었었죠. 그 시간이 조금 지났었는데요.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결국은 플러스 20% 매도가 됐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당시에 이 종목을 추천했었던 게 이전에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움직임이 충분히 나왔다가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흐름이 좋았던 종목이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접근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잠시 후에 차트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8월 24일의 흐름을 보면은 계속해서 하락하던 종목이 저점을 확실하게 가격 메리트가 발생한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양봉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어떤 그 저점을 기록한 그런 어느 정도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당시에 충분히 접근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그 치매 관련주들이 굉장히 흐름이 좋았었습니다. 뭐 고려제약이라든지 또 명문제약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좋았었는데요. 그런 흐름들을 보면서 이 LNK바이오도 충분히 접근할 만한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이 종목이 충분히 접근할 만한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 종목을 접근할 때 단순히 하나의 어떤 그 종목의 흐름을 보고 접근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테마나 업종의 이런 흐름들을 보고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당시에 보면은 치매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엄청나게 가는 그런 종목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LNK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역시 치매 테마의 한 종목으로서 움직임이 나왔던 그런 상황이죠.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어우러져서 잘 맞아떨어졌던 그런 상황이고요. 운도 조금 작용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강한 흐름을 보이는 테마라도 지수가 급격히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면은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런데 당시에 어떤 그 지수의 흐름을 보면은 8월부터 9월까지는 서서히 조금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목표 수익을 달성하지 못하고 조금 더 시간이 흘렀다고 하면은 10월 초부터 급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았다고 하면은 이 종목도 역시 수익 실현하기는 조금 어려웠는데 운도 조금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트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NK바이오의 차트인데요.
자, 이 종목을 매수했던 게 8월 24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날이에요. 보면은 주가가 계속 하락하다가 이날 양봉을 기록했죠. 그래서 가격 조정도 충분히 받았고요. 그리고 그 이전 전날의 어떤 그 주가를 저점을 크게 돌파하지 않고 하락하지 않고 곧바로 반등이 나오면서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조금 좋은 흐름을 보였다. 그리고 가격적으로는 고점에서 충분히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이전의 흐름을 보면은 흐름 자체가 좋았지 않습니까? 이때 전반적으로 치매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았어요. 그래서 당시의 흐름을 보면 충분히 단기에 접근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흐름을 보고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같이 움직였었던 종목들을 보면은, 고려제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움직임이 나왔었죠. 8월에 충분히 그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문제약이나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움직였는데요. 당시에 치매 테마주들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LNK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먼저 움직이고 나서 그리고 조정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해서 여기서 추천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9월 13일이었었죠. 이날 급등을 하면서 플러스 20%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시장의 흐름이 계속해서 좀 평이하게 흘러가거나 아니면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다고 하면 계속해서 좀 더 끌고 가볼 수도 있었는데요. 지수의 흐름이 당시에 그렇게 아주 좋은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지수가 추세적으로 꺾인 흐름에서 단기 반등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길게 끌고 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웠었고요. 단기에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감안해서 역시 단기에 대응하는 게 맞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했었던 상황이고요. 이후의 흐름을 보면은 지수 따라서 급락했었죠. 그래서 운이 좀 작용했다고 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 뭐 지수의 흐름이 이전에 꺾였다고 하면은 이 종목도 꺾이면서 본전 매도를 하거나 뭐 수익 실현을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운도 좀 작용했다. 그렇게 볼 수 있었는데요. 과정 자체는 충분히 접근할 만했고요. 과정도 매끄러운 그런 상황이었다. 이 정도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대성창투입니다. 대성창투는 최근에 매수한 종목은 아니고요. 작년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2017년 10월 10일에 매수를 했었는데요. 당시 매수가가 2,000원, 1,800원, 그리고 평균가 1,900원 대비해서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은 플러스 20% 이 정도로 보자. 그렇게 추천을 했었던 종목인데요. 당시 이 종목을 추천했었던 게 당시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얼마 안 된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은 처음으로 이제 하는 게 주로 하는 정책들이 일자리 정책입니다. 그래서 창투사들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충분히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지수의 흐름만 괜찮다고 하면은 조금 중기적으로 끌고 가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이 대성창투를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접근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당시에 이 종목을 추천했다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당시에 암호화폐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암호화폐 테마로 엮인 게 바로 창투사들이었어요. 암호화폐 거래소라든지 이쪽에 투자를 하면서 아니면 관련 기업들의 투자를 하면서 창투사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우리기술 투자라든지 또 대성창투 그리고 H놈 인베스트 이렇게 여러 SBI 인베스트먼트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움직임이 좋았었는데요. 대성창투도 그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당시에 추천을 했었고요. 이 종목은 추천하고 굉장히 또 운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일 매수하고 당일에 수익 달성을 했었어요. 당일에 가격 조정을 좀 받으면 접근하자 해서 가격을 좀 낮게 추천을 했었는데 매수가 되고 나서 그날 급등을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해서 운이 좀 좋았었던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성창투의 차트인데요. 작년 10월 10일이죠. 자, 지금 보시면 10월 10일 대충 보면은 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날이 10월 10일입니다. 10월 1일 같은데요. 작년에 휴무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첫 번째 거래일이 10월 10일이었어요. 이날 매수를 했었죠. 2,000원에 1차 매수를 했는데요. 자, 1차 매수가 절묘하게 잡혔죠. 1,990원까지 왔고, 그리고 장중에 급등을 하면서 20% 이상 수익 달성을 했습니다. 2,400원이 20%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에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을 당일에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거죠. 수익 달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운이 굉장히 좀 작용을 했었던 상황이고요. 서서히 상승했다고 하면 좀 더 끌고 가볼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단기에 급등하는 종목들은 일단 수익 실현하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당시에는 수익 실현을 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흐름 자체가 당시에 암호화폐 테마주들, 여러 종목들이 있었죠. 비덴트라든지 또 암호화폐 관련한 여러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안심하고 추천을 했었던 상황이고요. 이 종목은 또 창투사로서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충분히 접근할 만한 그런 가격 메리트가 발생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당시 상황도 잘 어우러지면서 운도 작용하면서 또 수익 달성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두 종목을 살펴봤는데요. 역시 그 종목의 어떤 결과보다는 종목을 추천하고 접근했던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복귀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오늘 두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오늘 이것이 종목 현미경 시간을 통해서 배워본 종목은요, LNK 바이오와 그리고 대성 창투 두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이전에 포트폴리오 시간을 통해서 대성 창투는 좀 많이들 좀 보셨을 것 같은데요. LNK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 2018년 8월 24일에 종가 매수했었던 상황 속에서 20%의 목표가 수익을 내고 매도 처리한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성 창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많은 테마주들에 좀 묶였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추천 당일 매수 후에 급등이 바로 나오면서 역시나 20% 목표가 달성 이후에 또 처리가 됐었던 종목입니다.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 또 어떻게 매매로 좀 엮어가야 하는지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상 2교시 종목 현미경 시간 알아봤습니다. 네,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함께 많이들 좀 올려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0025님의 질문인데요. 삼성전기를 매수가 12만 6천 원에 비중은 50%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기 오늘장의 종가 흐름 확인하죠. 자, 오늘은 보합권 마감이고요. 11만 2천 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먼저 학점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학점은 D고요. 본전 매도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15%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매수가도 전반적으로 조금 애매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비중도 많고요. 또 그 기준을 가지고 대응하지 않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차트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만 6천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다 매수가가 애매하다는 건 지금 고점에서 꽤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조정을 받은 상황인데요. 단기적으로 보면은 예측 매수를 하시려고 그랬다면은 저점을 찍고 횡보하는 이런 구간에서 예측을 매수를 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매수한 건 매수를 했다고 하면은 따라잡은 거죠. 약간 좀 추격 매수 성격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매수를 했다고 하면은 고점 대비해서 눌림목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조금 더 기다렸어야 맞습니다. 오히려 지금 정도의 매수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아쉽고요. 비중이 50%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 13% 정도까지 홀딩을 하셨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역시 그 기준을 가지고 대응하지 않는 그런 흐름이에요. 아마 더 하락하면 계속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여기서 더 하락하면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지수 흐름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종목의 흐름이 꺾이는 흐름입니다. 자, 고점 기록하고 꺾이고 있죠. 지수의 흐름을 따라서 최근에는 또 급하게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에요. 결국은 장기적인 흐름이 끝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메리트가 전혀 없습니다. 길게 보면 가격 메리트가 없는데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미 주가에 다 녹아들었어요. 그래서 이 주가를 폭발적으로 더 가지고 갈 만한 그런 모멘텀이 생기지 않는다면 결국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낙폭도 있었기 때문에 반등하면 본전 매도하시고요. 하락하면은 마이너스 15% 손절 후에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삼성전기는요. D학점이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본전 매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15% 대응 전략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넘어가 봅니다. 끝자리 0692님의 질문입니다. 한국전력을 매수가 26,550원에 비중 15%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오늘장의 한국전력 종가 확인합니다. 오늘은 5% 가까이 올라오면서 28,6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수익권에 계신 상황인데요. 봉준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A고요. 본전 매도하시거나 수익 플러스 10% 단기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매수는 잘하셨어요. 이 정도면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최저점 매수는 아니지만 충분히 저점을 확인하고 접근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차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50원인데요.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를 보면은 사실은 뭐 예측 매수를 해서 최저점 매수를 하면 좋았겠죠. 그런데 좀 기다렸다가 일단 단기적으로 반등이 충분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눌림목이죠. 자, 여기에서 매수를 잘했다고 하는 것은 지수의 흐름이나 뭐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최근에 주가가 좀 움직였던 면도 있는데요. 주가가 여기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버티는 흐름을 보고 나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매수를 잘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한국전력의 움직임이 지수와 별로 상관없이 움직이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수의 흐름이 크게 꺾이지 않으면은 조금 더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지수가 꺾이면은 크게 꺾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다시 하락했을 때는 본전에 정리를 하자는 거죠. 반등폭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나서 저점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하자는 거고요. 그리고 반등하면은 시장 흐름이 지금 그렇게 좋을 만한 상황이 아니고 지수가 꺾이면 강하게 꺾일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은 10%로 짧게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너무 길게 보지 말고 단기 대응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저점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하자는 거죠. 지수가 평이하게만 흘러가도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수나 종목의 저점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하자. 단기로는 본전 매도나 플러스 10% 이 정도 정리,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전력에 대한 부분은 A 학점이 확인이 됐고요. 본전 매도 또는 수익을 10% 단기 대응 전략 좀 짧게 바라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점 확인 이후에 다시 접근하시는 거에 대해서 또 대응 방법도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해 봅니다. 끝자리 8629님의 질문입니다. 동양파이를 매수가 6,300원의 비중 25%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오늘장의 동양파일 종가 확인합니다. 오늘은요, 약보한 마감이고요. 5,76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학점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학점은 쉬고요. 본전 매도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15%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매수가가 좀 아쉬운데요. 어쨌든 그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300원에 매수한 종목이에요.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매수가가 아쉽다고 하는 건 딱 보시면은 이제 아실 거예요. 여기에서 했다고 하면 추격 매수죠.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은데요. 자, 여기에서 매수를 했다고 하면은 기술적으로는 21선 위저 조금 더 기다리셨어야죠. 21선 이하까지 기다렸으면 충분히 기회가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지금 20%도 조정을 받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눌림목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고요. 반등이 나오면 매수가가 조금 아쉽기 때문에 본전 매도하십시오. 지금 10% 이상 하락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대응을 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좀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죠. 지금은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종목을 보면은 최근에 거의 100%, 95% 정도 상승했어요. 저점에서. 그리고 건설주가 특별히 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대북 테마로 움직였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도 있는데요. 대북 테마들도 움직임이 없어요. 종목이 자체적으로 이상급등을 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다시 꺾이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단기에 반짝 반등이 나오더라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반등이 나왔을 때 낙폭이 있기 때문에 본전 정리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더 빠지면은 121선 이탈 그리고 완전히 저점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낙폭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은 마이너스 15% 그래서 본전 매도나 손절 마이너스 15% 이 정도 대응 후에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양파일 같은 경우에 C약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15% 이상으로 좀 넘어가면은 하락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손절은 마이너스 15% 대응이고요. 본전 매도에 대한 전략까지도 정리 도와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볼게요. 0858님의 질문이고요. 진에어를 매수가 21,700원의 비중 50%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장의 진에어 종가 확인할까요? 오늘은요, 3% 가까이 올라오면서 29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어떻게 보실까요, 봉주 선생님? 네, 학점은 D고요. 본전 매도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10% 짧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좀 아쉬운 매매죠. 매수도 약간 아쉽고요. 비중도 많죠. 그리고 기준 없이 대응하셨어요. 마이너스 23%까지 홀딩하셨었는데요. 뭐 매수가가 그렇게 최악은 아니기 때문에 D를 드렸는데요. 어쨌든 좀 잘못된 매매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좀 따라잡았죠. 자, 반등했을 때 잡거나 애매한 가격입니다. 저점 매수는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는 접근해 볼 만했죠. 자, 흐름을 보면은
그 면허가 취소될 만한 그런 상황에서 그 면허가 유지가 되면서 좋은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하락하고 있었어요. 최근에 항공주들의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대한항공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최근까지 흐름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에어도 흐름이 좋지 않은데요. 지금은 단기 반등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떤 뉴스가 나왔었죠? 유가가 하락하면서 항공주들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자, 이런 뉴스가 이미 상승이 나오고 난 후에 나왔다는 게 상당히 좀 찝찝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끌고 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단기에 반등한 폭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정도면 반등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무리하게 끌고 갈 필요가 없고요. 20% 넘게 하락했었기 때문에 번져놓으면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꺾이면은 여기에서는 추세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뭔가 항공주들이 특별한 갈만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본전 매도하시거나 아니면 손절 10% 짧게 보시고 향후에 저점을 다시 확인하시고 접근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특별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에어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학점은요, D학점이 확인이 됐고요. 본전 매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10% 대응 전략, 단기 반등 정도로 현재 흐름을 좀 살펴보시면서 유가 하락에 대한 이슈도 함께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볼게요. 끝자리 0959님의 질문이고요. HLB를 매수가 85,200원에 비중 20%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장의 HLB 종가는요, 강보합 마감이고요. 83,0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HLB 학점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학점은 C고요.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은 플러스 15% 이렇게 단기로 짧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는데요. 매수 타이밍은 조금 좋지 않았다. 그래서 C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2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거의 85,000원 정도죠. 자, 어제 매수를 하신 겁니다. 보면은 매수 타이밍이 안 좋다고 하는 건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급락했지 않습니까? 장 초반에 급락을 하고 더 크게 빠질 수 있는 상황인데 장 초반에 서둘러서 매수를 하셨어요. 분봉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서둘렀다. 그래서 좀 아쉽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종목은 단기적으로 충분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에서 봐도 충분히 가격적인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단기는 대응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바이오가 꺾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길게 끌고 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이 종목을 움직이면 뉴스와 함께 급등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15%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왔을 때 노려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냥 빠졌을 때는 바이오의 전반적인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손절 10%로 짧게 대응하시고 바이오의 어떤 그 업종의 흐름, 전반적인 흐름을 보고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LB에 대한 부분은요, C학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손절 마이너스 10%, 그리고 수익은 15% 대응 전략이고요. 관련돼서 제바이오 업종에 대한 부분도 좀 다시 추가적인 말씀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입니다. 네, 미국과 중국이 무역 회담을 재개할 것 같은 움직임 속에서 큰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증시를 움직이기에는 큰 요인은 아니었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증시도 중국 증시의 영향을 받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고요. 또 중국 증시는 이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내수가 무너지고 있다는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무역 전쟁의 최후 버팀목
바로 이 중국 내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이 상하이 종합지수 전장 대비 0.85% 하락해서 2632.24에 마쳤고 또 선전 종합지수도 전장 대비 0.4% 내려서 1378.36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중국의 10월 경제 지표가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이 부분이 좀 하방 압력을 넣었다는 분석인데요. 10월 소매 판매 전월 대비 증가율이 8.6%에 그치면서 5개월 내 최저순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네, 역내 수요 가늠 척도죠. 이 소매 판매가 크게 둔화한 점이 바로 무역 전쟁이 중국 내수에 이제 본격적인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바로 그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이제 중국 정부가 연이어서 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 소매 판매 둔화로 이 경기 둔화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우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홍콩 증시도 오늘 하락 마감했다는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브렉시트 관련 소식입니다. 네, 한동안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브렉시트가 17개월 만에 바로 국민 투표 후에 17개월이죠. 네, 그러면서 합의문 초안에 잠정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또 영국 내에서는 하지만 이 자국이 바로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 이런 이유로 반발도 끊이지 않고요. 최종 타결까지는 아직까지도 먼 길이 예상된다라는 분석입니다. 13일 날 영국의 메이 총리는 강요들에게 합의안을 전달을 했고 또 14일 특별 내각 회의를 소집해서 비준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유럽연합의 나머지 회원국인 27개 국가도 브뤼셀에서 이 회의를 열었는데요. 사실 내년 3월 예정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21개월 동안은 전환기를 두는 것이 그 뼈대다라고 영국 측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네, 전환기 동안에 영국은 유럽 대륙과의 관세 동맹을 유지를 하면서 이를 대체할 무역 협정을 이뤄가게 되고요. 또 최대 쟁점은 바로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국경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타결은 미루는 쪽으로 좀 잠정 결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측은요, 이 브렉시트 후에도 아일랜드에 있는 영국 영토인 이 북아일랜드와 또 아일랜드 사이에 이 통행과 통관을 제한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펼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영국은 이 북아일랜드만 이 관세 동맹에 남겨두면 자국의 영토적인 통합이 좀 저해될 수 있다라고 반발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다음 기사 보시면은요. 2020년까지의 전환기가 지나고 또 영국과 유럽연합이 급격히 이렇게 단절이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이 추가 협상을 통해서 북아일랜드 국경 상태는 지금처럼 좀 유지할 수도 있겠다라는 내용의 이 특별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영국 의회에 만약에 비준이 불발되면 노딜 브렉시트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난항도 계속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피하자라는 의견도 있고 또 메이 총리가 위기를 돌파할 가능성도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는 있습니다. 한편 이제 자국 내 반발이 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전히 부결을 기대한다라는 의견도 많고요. 또 내각 사퇴, 또 총리 사퇴 움직임 역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의 혼란이 계속되는 만큼 또 파운드화와 또 EU의 증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가 관련 소식입니다. 네, 5 reasons oil prices are in a history-setting tailspin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유가 관련 소식 요즘의 증시를 좀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 마켓워치 기사에서 유가 하락의 원인 5가지로 정리를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공급 우려가 아니라 공급 과잉 이슈다라는 이 부분이 우려스럽고요. 또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8개국 제외국이 신청됐다. 그 부분에 이제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또 계절적인 특성도 있다. 이제 연말을 향해서 가는 이런 분위기.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저유가 선호, 즉 계속해서 가격을 낮춰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 부분, 그리고 미국산 셰일 오일이 계속해서 증산을 하고 있는 이 부분 때문에 유가 하락의 원인이 된다라고 5가지로 정리를 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전달을 드리고요. 오늘 글로벌 시황센터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나경이었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유가에 대한 하락과 그리고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 속에서 오늘 증시 하락으로 시작이 된 상황인데요. 마감이 된 상황인데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내일 우리 장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봉주 선생님, 우리 내일장 또 수능이기도 해서 개장이 1시간 밀리는데요. 내일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일단 내일장은 좀 어려운 흐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내일 지금 미국 시장과 상관없이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좋지 않은 상황이 나왔죠. 그로 인해서 바이오 업종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삼성그룹주들도 불안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주가를 방어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 봅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가도 기술적으로 한계 구간에 왔거든요. 그래서 꺾일 가능성이 높고요. 역시 시장은 추세적으로 다시 꺾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적으로 버티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추세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조금 관리에 주력하는 그런 구간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일 시장이 강하게 반등할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다만 강하게 꺾일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주의하면서 대응하자,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는 다시 좀 하락 구간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지금은 좀 관리할 구간이다라고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봉주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선생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내일은 수능일입니다. 그래서 개장과 그리고 폐장에 대해서 1시간씩 좀 미뤄지는 상황, 매매하시는데 차질 없으시도록 다시 한번 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0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